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리 사격을 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그 글자의 획수를 가지고 4가지 격의 수리를 계산해내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한 사격의 수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리 사격의 사격의 수리가 길한지 흉한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격에서 도출된 수리의 기륭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81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성명에서 그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그 원형, 이정 4개의 격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4가지 격을 구성을 하면 각각의 15수, 16수 뭐 이렇게 해서 수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리가 길한 수리로 구성이 돼야 좋은 이름이죠. 그러면 그 수리가 길하냐 흉한 수리냐라는 거는 뭘 보고 아느냐, 그것이 바로 81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격에 나온 수리의 기륭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이제 81수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81수라는 이 수리의 기륭의 그 근거는 이제 이 81수리라는 것이 이제 하도낙서에서 기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낙서의 그 기본 수인 1에서 9까지의 그 수를 가지고 다시 또 이 구수에다가 다시 또 구수를 자승해서 이제 99, 81 해서 이제 81수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하도낙서에서의 그 기본 수, 이 9까지의 이 수 안에 하도낙서의 모든 그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여기서 출발한 이 81수 안에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의 우주 만물들의 그 이치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든 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이치까지도 다 이 수 속에 그 논리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이 수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자체도 이 수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전체의 기륭하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운을 얘기를 할 때 이 81수의 논리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또 이 81수 논리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의 기륭화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81수리, 1에서 81까지 쭉 1수는 어떻고 2수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리의 어떤 그 기륭을 다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사격의 수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리 사격을 구성을 할 때 그 주역의 원형 이종 그 논리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명학에 차용이 되면 성명학에서 그 주역의 원리를 쓴 것처럼 이제 이 81수리도 하도낙서에서 출발하는 그런 수의 이치가 이렇게 성명학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된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래 수라는 것에 다 음양이 있고 오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 오행, 수리 오행을 이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81수리는 이제 송나라의 최구봉이 81수원도라는 그런 문헌을 남기면서 이제 81수리의 기륭의 그런 시초가 되고
수리성명학의 어떤 최초의 문헌이면서 수리성명학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세한 기륭에 관한 내용들이 첨가되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81수리 기륭론이 됐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수리 성명학으로 발전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 오행론을 판단할 때 수리 사격론에서는 이제 사격을 구성을 하고 그 사격에서 나오는 수리를 이 81수리 이론에 비추어서 그 기륭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1수라는 것이 또 더 앞서가면 그 하도낙서의 그 1에서 9까지의 기본 수의 조합에서 나온 그런 논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수라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나 원리를 수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81수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제 그 81수의 기륭 판단의 어떤 기반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수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수라는 것은 수 속에 그 음양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어떤 기운들로 오행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수들 중에서도 그 1, 3, 5, 7, 9 하는 홀수로 된 양수와 또 2, 4, 6, 8, 10 하는 이제 짝수로 된 음수로 음양을 또 나눠 볼 수가 있고 또 각각 수의 어떤 그 함유된 특성들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본수가 가진 이런 특성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81수리들의 그 기륭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 그 일수의 특성을 보면 이제 양의 수고, 홀수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시작하는 수고, 출발하고 독립하고 또 이제 남성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는 이제 두 개의 짝으로 이루어지면서 음의 성질을 가진 수고, 이제 이게 그 하나하나 두 개가 이루어져서 이게 두 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 분리, 변동, 또 음의 성질을 가진 두 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걸로 봐서 의존적이고 약간 유약하고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특성까지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수는 다시 이제 홀수로 양의 성질을 가진 수이고, 이제 이 1과 또 이렇게 나뉜 2와 이게 다 합해진 게 지금 삼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 음이 합해진 음과 양이 배합된 그런 수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가 된 수고 뭔가 이제 음양이 조화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런 수로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어떤 성취나 발전이 있고 완성이 되고 또 좀 풍족하고 이런 특성들을 이제 이 삼수의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로 가면 이건 이제 짝수가 되면서 음의 수이면서 이 그 어떤 생명이 삼수에서 이제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음양의 조화로 뭔가 이루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수에 오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갈라지고 분파하는 그런 분파작용을 하는 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수가 갈라지는 수, 분리되는 수라고 했었는데 이 수가 또 두 개가 겹친 경우죠. 그래서 분리, 분산, 파괴, 불화 등의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깨지는 것, 만들어지기 위해서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수로 오면서는 예, 이런 것들이 또 앞에 과정들이 다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수가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수가 되면서 또 전체 우리 1에서 9, 또 1에서 10까지의 수를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중간에 오는 수고, 그래서 좀 어떤 안정적이고 다 이루어져 있고 편안하고 그런 기운들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수가 다시 이제 짝수로 음의 성질을 가지면서 그 음의 성질이 있으니까 좀 소극적이고 좀 여성적이고 정적인 그런 기운들로 봤고, 다시 또 이제 좀 그 두 개 갈라지는 그런 기운으로 봐서 불안과 대칭, 대립 또는 이렇게 갈등해 하는 그런 기운들의 특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수는 이제 홀수이니까 양수이면서 좀 뭔가 그 강한 독립성을 가진 그런 특성으로 보고, 그래서 좀 자립하고 혼자 막 이렇게 앞서 나가고 좀 투지 있고 건창하는 그런 특성으로 보고요. 또 번성과 출세의 기운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자수성가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특성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8수로 와서는 다시 음수가 되면서 이 전체 수 1부터의 수 중에서 음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수이고, 이제 음기가 다 오면 음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차면 다시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음양의 이치이기 때문에 음기가 가득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양기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수도 좀 흉하면서 음기가 너무 가득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양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봐서 그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그래서 좀 안 좋은 가운데서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좀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으로 인내와 개척 뭐 이런 특성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수는 이제 양수의 끝이 되죠. 양수의 끝이 되면서 또 그 가장 양이면서 또 그 3 앞에서 3이라는 숫자가 음양이 합해지는 그런 완성수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이제 3배수가 되면서 그 완성과 도달의 특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가 다 됐으니까 음양의 이치라는 것이 다 되면 이제 기우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된, 완성 다 왔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다시 은퇴하고 휴식하고 쉬고 다시 기우는 그런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지되고 종국되고 끝을 얘기하는 그런 기운들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은 이 9까지의 수가 모든 것이 이제 다 10까지 완전히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벽하게 끝까지 완전히 극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다시 시작으로, 다시 0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그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하고 없는 거, 종말 끝, 예, 이런 것들을 그 의미하는 그런 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본 수들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이게 81수의 그 이제 기륭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1수리들을 이제 보면 이 기본수가 가진 특성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고 그 기본수의 음양이나 어떤 기운들이 적용이 돼서 그 기륭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수를 가지고 81수리라는 1부터 81까지의 그 81개 수리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81수리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81수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면요. 우선은 이제 그
각각의 그 대표하는 이름들을 이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들을 보면 이 수리가 가지는 그 내용, 그 수리의 기륭의 의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라는 수리는 그러니까 사격 중에서 어떤 격이 이제 일이라는 수리가 나왔다면 그 일수는 81 수리 중에서 가장 뭐 기본격이라고 할 수 있고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운, 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운을 가진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리가 나오면 이는 분리격, 그래서 갈라지고 분산되고 좀 흉함, 재액이 있고 하는 그런 운을 부르는 그런 수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요 내용을 보고 이 수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일수의 내용은 자 우두머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어떤 근본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길한 그 수리로 볼 수가 있고, 또 이 수리는 분리되고 분산되고 재액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향이 간다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흉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저 수리가 길하구나 흉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81수리에 각각의 명칭이면서 그 수리가 가진 어떤 운세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7수리가 독립격이고 강건하고 발달하는 운세를 지닌 수리고, 또 9수리는 궁박하고 불행하고 무용하고 요런 수리니까 9수리는 당연히 흉한 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사격을 구성을 하고 수리가 나왔을 때 이제 81수리의 이 내용에서 비추어 가지고 아, 이 수리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11수리, 12수리 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격을 계산을 했는데 뭐 14가 나왔다. 그럼 여기 14수리 요 부분을 보고 이 14수리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14수리는 이산격이고 파괴되는 운, 실패되는 운을 가진 수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이름에서 원격이 14수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원격은 이러한 기운들의 영향을 받겠구나. 그런 원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초년운인데 초년운이 이렇게 갈라지고 파괴하고 실패하는 그런 운세의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원격의 수리 14수리는 흉한 수리고 아 그러면 이건 좀 안 좋은 수리니까 다른 수리를 써야겠구나 할 수 있죠. 또 그 다음 수리인 15수리가 나왔다면 뭐 형격에서 15수리가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찾아서 보니까 15수리를 보니까 통솔격이고 오복이 있고 영달하고 귀하게 되는 운세를 가진 수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 15수리는 이렇게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수리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사격 중에서 뭐 형격이 이렇게 15수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청년기 또 뭐 그 사람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하고 직업적인 거나 사업운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뭐 발판을 이루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런 기운들이 작용을 해서 훨씬 더 길하게 잘 풀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격에서 수리 사격에서 어떤 수리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름자에서 계산을 해서 그 수리 사격의 수리를 이제 계산을 해서 뽑아낸 다음에 그 수를 이제 이 81수의 기륭에 비추어서 그 수리가 가진 특성, 운, 기륭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9수리가 고난격이고 병액이 있고 불행하고 이런 수리는 안 좋죠. 20수리도 험한격이면서 공허하고 단명한다 뭐 이런 그 기운을 가진 수리이니까 이것도 20수리도 흉하니까 좀 쓰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습니다. 81수리라는 것이. 그래서
요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기란 수리로만 사격이 구성되도록 이제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면 23술이 뭐 공명, 개신운이고 융창운이고 뭐 이거 좋은 거구나 알 수가 있고, 예, 또 뭐 27수리가 중단하고 중절되고 파란이 있고 이건 흉수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81수까지 각각의 그 내용과 기륭을 알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쭉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 중에서 찾아서 쓰게 되죠. 그래서 81수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사람의 그 이름자를 획수를 계산해서 사격을 구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수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많아봐야 뭐 한 30몇 수리까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막 50수가 넘고 60수가 넘고까지 요런 것까지 다 그 사람의 이름자 획수 계산해서 이런 수리까지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81수리 각각의 요 기륭과 내용들은 좀 이제 봐두시면 좋고요. 이런 내용들은 자, 또 뭐 이렇게 70대 수리, 75수, 76, 77 해서 수리들의 기륭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78, 79, 80, 81수리까지 해서 운세들을 쭉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그 성명학 이론을 다루는 그 서적들에서 거진 다 이제 수리 사경론을 쓰는 그 성명학 책이라면 다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참고해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책마다, 성명학 책마다 이 용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용어만. 그래서 그 용어 그 쓰는 단어를 달리할 뿐이지 내용, 기륭의 내용은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결격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다른 책에는 또 뭐 종말격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용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보고 이 책에서는 80을 종결격이라 했는데 저 책에서는 80을 종말격이라고 해서 이게 다르구나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 기운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용어 단어 선택에 좀 차이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이든 간에 이 각 수리의 그 전체적인 내용과 기륭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좀 더 편안한 책, 또 좀 더 그 마음에 드는 글귀들을 가지고 차용해서 장명하실 때 쓰시면 되지요.